그걸 누가 줬다고요? 교장 선생님. 현석 교장선생님? 네. 네. 큰 그림이 있으셨구나. 사회 과목 일반 사회 하시고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셔서 이야기학교 첫 발 내리셨어요. 그때 이제 사회 과목을 가르치시고 기독교 학교 교사로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먼저 기독교 교사로 이야기학교에 딱 들어왔을 때에 어떠셨는지를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생각을 해보니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교사로서 이제 제가 받았던 교육과 그 다음에 기독교 교육이라는 학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단 조금 약간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가르쳐야 되지? 그리고 어떤 교사여야 하지? 분명히 다른 건 맞는데 실제로 뭐가 달라야 되는 거지? 라는 그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과목 자체를 기독교적으로 하는 것, 그런 것도 중요했고, 그리고 놀라운 충격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자유롭게 질문하고 그리고 너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와 학교의 어느 중간에 내가 있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사로서의 정체성도 조금씩 단계를 밟아 나갔을 거고, 선생님께서 주요 가르치시는 사회 과목도 그러면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가르치지? 그 고민 속에서 설계해 나가셨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국가교육과정을 참고해서 어떤 내용들을 지금 몇 학년에 배우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봤어요. 그래서 일단 배웠던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몇 학년 때 배우고 어떤 주제를 다루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기독교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다들 무조건 다 성경에 다 맞추려고 많이 처음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단어는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내용을 다뤄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성경에 맞추려고 애를 써봤죠. 근데 사실 제가 노력이 부족한 거지 어디에 답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거 너무 어려운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야기학교에서 여러 가지 연수들을 받으면서 가르치는 내용도 물론 성경적이어야 하고 그 성경에 기반을 둬야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님의 삶도 그래야 되고 그리고 가르치는 방식도 기독교적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이제 좀 학습이나 입시에만 초점을 두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확실히 저에겐 확고한 신념이 있었고 그렇지만 배워야 할 것들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들이 제 안에 좀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한번 뉴질랜드의 교육과정을 보여주시면서 네, 거기는 패스라는 게 있었는데 60점 이상 성취를 했다라고 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교육과정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서 평가에서.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더 선별을 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알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가치나 태도 부분에서는 사회가 교육과정에서 이런 거 꼭 아이들이 배워야 한다라는 것들을 좀 더 추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가르칠까 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교육 방법도 배웠고 그 교육 방법을 접목해서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전문적인 용어를 막 쓰셔서 어려우시겠지만 결론은 어려웠다. 기독교 교육으로 일반 사회 과목의 교사로서의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전환해서 가르치지? 내용, 방식, 전체적인 면에서 찾아가야만 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내용도 기독교적, 성경적이어야 되고 가르치는 방식도, 교사의 삶도 이것이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와. 같은 질문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지 살짝 궁금해졌어요. 이 질문을 들으면서 저도 그 8년의 과정이 와다다다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저도 난감하고 막막했던 그 첫 시작이 자꾸 떠오르는데 국어 교육을 할 때에도 제가 배워왔던 방식은 밑줄 쳐.
외워. 여기까지가 발단이야. 여기까지가 시의 무슨 뜻이야.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라고 하고 중간고사가 지나고 나면은 그 시가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고 발표에 대해서 이제 밑줄 치고 1, 2, 3, 4에서 골라서 시험을 잘 봤는데도 지나고 나면은 막상 제가 대학교에 왔을 때 발표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배워야 되고 다른 친구들 보면서 물어가면서 또 배우고 교수님께 피드백 받고 하면서 내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게 뭐지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내가 배웠던 방식대로 그대로 가르친다면 똑같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해낼 때에 나처럼 나 국어 시간에 배운 게 뭐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그런 교사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함께 했던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참 뿌듯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듭니다. 한국에서의 기독교 교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교육 과정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 책무를 갖게 되거든요. 한국에서는 국가교육 과정이 70년 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수많은 재정을 통해서 긴 시간 동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책을, 교과서를 보시면 정말 탁월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과정도 너무 전문적으로 잘 체계화되어 있거든요. 교육 과정 자체로는. 근데 기독교 교육 과정은 그런 체계가 없기 때문에 개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아마 처음에 학교 졸업하시자마자 나오셔서 학교 현장에서 이것을 나한테 내가 해야 돼? 라는 것부터 당황스러울 것 같고요.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 부담. 주어진 것만 하면 되는데 일반 학교는 그것도 당황스러웠을 것 같고 그걸 만들어 가는 과정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전을 혹시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가 좀 궁금해졌어요. 교사로서 이 수업 하나를 설계하고 수업을 하는 것을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내가 이 전체를 다 만들어야 된다고? 라고 했을 때 사실 적잖은 충격. 이걸, 그리고 초등부터 고등까지 이걸 다 해야 된다고? 와,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교사로서의 엄청난 역량을 요구를 받았는데 사실 그걸 해야 하니까 일단 했는데 해보니 생각보다 이 내가 지금까지 수업 하나만 하려고 했던 게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이렇게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조금 더 시야가 확장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 어렵고 힘들지만, 근데 이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걸 발견하니까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했어요. 뭔가 아니면 이미 되어 있던 것을 내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제가 그걸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뿌듯함도 있죠. 네, 이제 누군가의 그 한 사람이 되셨다는 거가 그래서 꿀잼 사회라고 이름도 붙였어요. 네. 교육 과정 전체를 만든 교육 과정을 만들어낸 우와. 선생님이거든요. 네, 제 타이틀이 꿀잼 사회. 너무 네. 기독교적인데요? 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이게 우리 입술에 단 네. 꿀과 같다. 거기서 그 꿀잼이 나온 걸로 믿겠습니다. 네, 좋은 해석입니다. 언제나 꿈보다 해석이니까. 그 도전이었지만 즐거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 개인적으로 뿌듯하네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덕이 공이 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풋하고 웃었던 이유가 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거에서 제가 마음이 살짝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교장에 푸시가 있었을까라는 그 의미일까라고 하면서 축축해지시는 것 같아요. 네, 해야만 했기 때문이라는 의미는 사실 필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야만 했어요. 교사로서 단 하나의 그 한 차시의 수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초등부터 여기까지 고등까지 차근차근 이렇게 설계하는 것은 교사로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야만 했었고 그래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반 학교에서의 사회교과는 국가에서 정한 교육 과정대로 가르치면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 교육 과정에서의 사회교과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경적 가치에 기반을 해야 되고 방식도 기독교적 가치가 담긴 방식대로 해야 되고 거기에 더 힘든 건 가르치는 내용을 내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까지 언급하셨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일반 사회 과목을 바라보던 시각에서 이런 기독교 가치가 담긴 사회 교육 과정으로의 전환의 어떤 관점의 전환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 관점의 전환 과정을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대안학교에서 수업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다 전인적인 교육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활동도 하고, 뭐 여행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농사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데 그 과정, 근데 제 수업 시간이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그러면 사회 수업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교장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게 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학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회과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사실 그때 조금,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이 사회과 교육 목표에서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을 학교 안에 어디에 있나 찾아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보니까 학교 행사에도 있고, 학교에도 행사에서 다양한 나라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거기서 발표를 하면서 협력하고, 그 가치와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다 보니까, 이게 이 학교 전체적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그 교육 과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장이구나라는 거를 알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캠프를 많이 가니까 캠프를 가면서도 아이들에게 이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들, 그리고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교사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시간 안에도 그게 고스란히 전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관점의 전환이 사실 어느 시점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이 긴 여정 가운데, 이 수업 방법, 그리고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됐던 것 같아요. 한순간의 극적인 변화보다는 네. 서서히 관점이 좀 선명하게 되고 방향이 잡혀가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셨군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회의 본래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잡으시고 내 수업에서만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다양한 교육과정 속에서도 이 사회 과목에서 성취하고 도달하게 할 목적이 달성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봤다는 거죠. 전체적인 시각으로. 그걸 누가 줬다고요? 교장 선생님. 예. 네. 큰 그림이 있으셨구나. 짜고 한 건 아니고. 네. 제가 캐치를 못해서. 이게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인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에서는 사회 과목은 사회 과목, 국어는 국어 과목, 또 음악은 음악 과목 이렇게 칸막이 교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식을 쌓아놓고 상호 간에 연결되어지는 지점을 안 보거든요. 근데 사회 과목은 일반 사회에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요소들을 가르치는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와 관련된 요소는 학교 전체 생활이나 다른 과목 안에도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시야를 보면 내가 수업이 적더라도 오히려 그 이상으로 지금 사회 과목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근데 저는 선생님을 칭찬드리고 싶은 게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해하려고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내셨어요. 그게 놀라운 것 같아요. 리스펙. 꿀잼 사회 말씀하셨어요. 이름까지 네이밍해서 지금 12년차 사회과목 선생님으로서 교육과정을 개발하셨거든요. 제가 봐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저는 기대가 내년까지는 사회교육학 이 정도의 책을 하나 정리해냈으면 좋겠다.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경보! 교 선생님 여기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명령하달이 되는 거는. 명령하다는 아니고 이미 제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수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고 충분히 준비되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사회교육학. 근데 네. 준비는 되어 있으시지만 있을 시간이 없으신. 작가는 상황아니실까. 새벽잠을 안 잔다는 얘기가 제가 뭐 기사나 이런 데 좀 본 적이 있어서 교장 선생님께서 6개월 정도 휴가를 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부모님들께서 학비를 좀 더 내시면 한 선생님을 더 보충하셔서 선생님 열심히 잠을 줄여주시고 책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압박을 하시네요.